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오늘 아침 8시를 기준으로 서울시가 초미세먼지 민감군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 초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발령되는 건데 특히 호흡기 질환자나 어린이, 노약자분들은 외출을 자제하셔야 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1월 1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빌라건설업체와 서대문구, 교육청 간의 이견으로 논란이 된 궁동산 개발에 대해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중랑구가 10억 원을 들여 교체한 청사 냉난방 시스템이 낮은 효율 때문에 애물단지로 전락했습니다. 성북구가 중학교 1학년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10만 원의 동행카드가 정착되고 있습니다. 사업 확대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년 인사회에 정치인들의 참여가 더욱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뼈있는 발언들도 오가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연희동에는 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는 궁동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곳에 수년 전부터 빌라를 지으려는 건설업체가 나타나 이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왔는데요. 최근 이 문제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결론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현장의 취재기자 연결해 봅니다. 오신영 기자. 네, 저는 서대문구 궁동근린공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언급한 궁동근린공원 문제가 지난 몇 해 동안 뉴스를 통해 보도했던 그 궁동산 빌라 건설 문제죠? 네, 맞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지금 개발 현장이 보이실 텐데요. 예. 한 건설업체가 지난 2015년부터 이곳에 빌라를 짓기 위한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이와 함께 이곳에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대책협의회도 구성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곳이 비오톱 1등급이기 때문에 자연 환경이 우수하고 또 근처에 학교가 있어서 안전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예. 때문에 지난 3일에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가 이곳의 개발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진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서울시가 행정심판 취소 처분을 내린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로는 이곳의 대지 조성 허가 기간이 지난 2017년 3월까지였는데 그 기간 동안 대지 조성을 하지 못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안전상 확보되어야 할 진입도로 6.2m가 확보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사익보다 보호되어야 할 공익이 크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예. 자, 이번 결정으로 서대문구청이나 그동안 이 빌라 개발을 반대해온 지역 주민들은 한숨을 좀 돌리게 됐을 것 같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서대문구청은 먼저 이곳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온 만큼 이곳에 완전 복구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곳에 지역 주민 만나 주민들의 반응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행정심판 결과로 주민들의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2015년에 시작을 해서 작년에 개발 허가 취소가 될 때까지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그 어느 정도 그 자신은 있었는데 안심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행정심판 소송에서 세 가지 건 모두 기각이 돼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산이 개발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 굉장히 기뻐하고 계십니다. 네, 그동안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민들이 궁동산에 대한 애착이 남다를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궁동산 어떤 의미인가요? 예, 저희 주민대책협의회 그 이름이 개나리 언덕 살리기 주민대책협의회라는 이름을 갖고 활동을 했는데요. 이곳이 개나리로 굉장히 그 물들었던 굉장히 아름다운 언덕이었고 또 숲이었어요. 그래서 이곳에 산꼭대기에 사시는 이유가 이 공기가 굉장히 좋고 그다음에 숲이 가까이 있어서 산책하기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주민들이 이런 그 산을 지켜내는데 이러한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예. 네. 마지막으로 이곳에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 궁동산 모습, 어떤 모습을 기대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주민들이 뭐 크게 바라는 건 없고요. 전에 같이 아름다운 산의 모습을 복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무도 다 지금 훼손이 됐기 때문에 나무도 많이 심어서 뭐 산림 내지는 공원으로 가꾸어졌으면 하는 그냥 작은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역 주민 만나 얘기 들어봤습니다. 예, 오신영 기자. 지금 지역 주민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지역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건 앞으로 이 부지가 다시 이 개나리가 가득한 공원으로 되돌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일 텐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대문구청이 이곳에 완전 복구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네. 이곳에 복구가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건설업체 측이 행정심판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럴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돼 행정법원의 결과를 따라야 하는 건데요. 또 만약 이곳에 대한 복구가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개발로 인해 상당 부분 산이 파헤쳐져 있기 때문에 복구에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서대문구 궁동근린공원 인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오신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대문구 연희동 궁동산 개발이 시작된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이 토지 소유주인 한 건설업체가 개발을 시작한 뒤 이 문제를 놓고 서대문구와 교육청, 건설업체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였던 건데 그간의 과정을 신승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원으로 조성됐던 궁동산 자락에 중장비가 들어섰던 것은 지난 2015년. 2003년 토지를 매입한 건설업체가 2009년부터 토지 형질 변경을 신청했지만 2014년 개발 행위 불허가로 처리됐습니다. 건설업체는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15년 1월 서대문구가 패소하고 같은 해 3월 개발 행위가 허가됨에 따라 업체가 공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법적 조건에 관계없이 저희는 계속 불허하는 이런 입장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 소송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건설업체는 해당 부지에 빌라 3개동 24가구를 지을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정 부지가 당초 비오톱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자연 환경이 양호했고 학교와 인접했던 탓에 반발이 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를 꾸렸고 서대문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입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구청장이 움직여서 다시 구청장은 대응을 안 했잖아요. 행정심판에 져가지고 왜 대응 안 해요? 대응을 해서 비용이 들까 봐 그렇다고요. 그걸 비용이 구청장 돈 듭니까? 우리 세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후 서대문구청은 개발 행위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지만 조건 불이행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진입도로 확보 외에도 허가 기간 내에 공사의 80% 이상이 진척돼야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후에도 업체는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업체의 준공 검사 신청과 허가 기간 연장 신청은 서대문구에서 반려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8월 개발 행위 허가 취소 처분까지 내려졌습니다. 이에 업체가 또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서울시 행정심판위가 구청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궁동산 개발 논란은 3년 만에 원상복구로 매듭지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1년 중랑구청은 10억 원을 들여 청사의 냉난방 시스템을 교체했습니다. 기존 방식을 교체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겠다는 의도였지만 채 1년도 가동되지 못했습니다. 어찌 된 일일까요? 김동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1년 중랑구는 수축열을 이용한 냉난방 시스템인 히트펌프를 설치했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던 흡수식 냉난방기와 비교해 탄소 배출량이 적고 에너지 이용 효율이 높다는 점에서 교체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가동이 중단된 상태. 2011년 말부터 2012년 여름까지 가동됐는데 채 1년도 사용하지 못하고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사용하고 보니 정작 효율이 높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있던 방식보다 효율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정부 정책이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탄소를 좀 적게 쓰는 탄소 에너지를 절감을 하자 뭐 이런 연유를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뭐 전기에 대한 뭐 이런 것들도 좀 효율이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결국 구는 2012년 하반기부터 기존 방식인 흡수식 냉난방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특허받은 신기술이라며 10억을 들여 조성된 히트펌프는 결국 무용지물로 남은 상황. 이에 최근 구의회를 중심으로 예산을 비롯한 행정력 낭비와 충분한 검토 없이 진행된 교체를 꼬집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몇 년째 히트펌프가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그 검토가 세세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가 2012년도에 그 한 3년 후에 그 가동 중단 한 3년 이상 3년 6개월 후에 그것을 아까 검토 보고서를 했다는 것은 이 자체도 어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동하지 못한다고 치면 저 공간을 저걸 철거를 하고
새롭게 저 공간을 활용했으면 하는 방안입니다. 이에 대해 군은 당시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겨진 히트펌프의 활용이나 철거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방식이 더 괜찮았다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들이 좀 살피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다. 그 당시에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현재 어떤 식으로 그 공간을 뭐 전부 철거를 할 것인지 뭐 아니면 뭐 개선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은 고민을 해봐야죠 이제. 5년이 넘게 가동을 멈춘 채로 방치되고 있는 히트펌프. 10억짜리 깡통으로 전락한 히트펌프의 활용법엔 여전히 뾰족한 수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보도자료 속 정책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 보도자료 팩트체크입니다. 지난해 6월 성북구는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이 동행카드를 도입했는데요. 연간 10만 원의 문화생활비를 중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입니다. 학업에 치여 놀 권리를 잃어가는 청소년들에게 소위 말해 딴짓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동행카드 얼마나 잘 이용됐을까요? 보도자료 팩트체크에서 알아봤습니다.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안지원 학생. 요즘 매일같이 친구들과 함께 볼링장을 찾고 있습니다. 처음 볼링장을 찾은 건 단순히 동행카드 포인트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볼링에 남다른 흥미를 느끼면서 지금은 전문 강습까지 받고 있습니다. 원래 운동을 다 좋아하긴 하는데 그 동행카드 이후에 볼링장에 와서 강습 받으면서 가족들하고 같이 치는 게 재밌어서 볼링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처럼 성북구에 거주하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지난해부터 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체험과 진로 탐색, 두 가지 목표 아래 성북구가 연간 10만 원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를 사용할 수 있는 문화와 예술, 진로 체험이 가능한 곳을 사용처로 지정했습니다. 그 결과 관내 중학교 1학년 학생 3,400여 명 중 90%가 넘는 학생이 동행카드를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동행카드에 대한 학생들의 평가는 어떨까? 거리로 나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원래 볼링을 많이 좋아했는데 동행카드를 받고 나서 더 자주 가게 된 것 같아서 친구들이랑 영화관에서도 그런 거 하고 뭐 볼링 저렇게 저 친구처럼 저렇게 이제 뭐 쓰고 다른 뭐 책도 사고 막 그런 거에서 많이 쓰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애들이랑 동행카드 받아가지고 쓰면서 같이 해서 즐거워서 그냥 강습 받으면서 애들이랑 즐겁게 지금 치고 있어요. 이번엔 동행카드 가맹점의 현장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소설류라든가 이런 거에 또 학교에서 또 읽으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보면 가끔 그런 종류로다가 많이 사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행카드로 인해서 와서 개인 강습, 그다음에 단체 강습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행카드 때문에 그게 활성화돼가지고 저희들한테는 많은 도움이 됐죠. 동행카드 발급 이후 성북구가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 학생의 81%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그만큼 좋은 제도란 평가인데요. 하지만 제도가 정착되기까지 보완돼야 할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 성북구가 지정한 동행카드 가맹점은 모두 114곳. 동행카드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서점과 볼링장에 집중돼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맹점 114곳 중 학생들이 동행카드를 사용한 곳은 모두 60곳. 쉽게 말해 가맹점 절반 이상이 학생들로부터 외면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지난해 동행카드 미사용 금액을 살펴보면 총 10만 원 중 5만 원 이상을 사용하지 않은 학생이 전체 13%에 달합니다. 사용처가 다양하지 않아 동행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학생들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결과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과 다르게 좀 멀리 떨어진 구간에 많아가지고 주로 애들이 많이 하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게 좀 이 주변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성신여대에 많이 오는데 그 동행카드를 쓸 데가 많이 없으니까 다 되는 데만 가는 것 같아요. 그게 볼링장인 거예요? 네. 또한 성북구 거주자 기준으로 동행카드가 발급되다 보니 야기되는 차별 논란도 있습니다. 성북에서 학교를 다니지만 주소지가 타 지역인 탓에 혜택을 보지 못하는 학생 수도 200여 명에 달합니다.
또한 성북구만의 사업으로 진행되다 보니 대상자가 3천여 명에 불과해 가맹점을 확보하거나 할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한계가 따르는 상황.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사업체로 한정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그 가맹점을 늘려가는 데 한계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음악학원이나 뭐 악기를 배운다든가 미술학원 같은 경우도 많이 가맹점으로 등록했는데 실제로 그 수강료가 한 달 수강료가 10만 원 이상 되다 보니까 동행카드를 쓰는데 좀 제한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성북구를 시작으로 성동구와 강서구도 비슷한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동행카드의 사업적 가치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방증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용처 확대와 할인 혜택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 보도자료 팩트체크였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성동구 행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사고로 거주자 김모 씨가 연기를 흡입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발코니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9시쯤 중구 황학동의 한 편의점으로 차량이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편의점 냉장고와 차량 본넷 등이 파손됐습니다. 어제 오전 8시쯤 강남구 신사동의 한 교회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약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요즘 각 지자체마다 신년 인사회가 한창입니다. 올해는 특히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정치인들의 거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노원구 신년 인사회에서는 여야 정치인 간에 뼈 있는 발언도 오갔습니다. 박선화 기자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 박영선, 전현희, 민병두 국회의원 등 여당 유력 정치인이 노원구 신년 인사회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새해 인사말에선 향후 거취를 가늠해 볼 수 있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장으로 아직 할 일이 많다며 3선 도전을 재확인시켰습니다. 서울역 노숙자들이 있는 곳, 다 한번 가서 정말 아랫목도 한번 살펴보고. 조희연 교육감과 박영선, 전현희, 민병두 의원은 차례로 단상 위에 올랐습니다. 인사말이 길어지자 노원구 야3당 지역위원장들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습니다. 여기 뭐 전현희 의원이나 박영선 의원이나 또 동대문 민병두 의원이나 다 옛날 다 동료 같이 잘 지냈습니다만은 이분들 온 것만으로도 다 무슨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구청장으로 전하는 마지막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노원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기정사실로 한 겁니다. 제가 이 구청장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오늘이 마지막인 듯합니다. 노원구의 재정 자립도를 두고는 전현직 구청장 간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구청장 망됐을 때요. 우리 구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재정자립도도 꼴찌인데 빚도 좀 쌓여가지고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김성환 청장님, 구청이라는 것은 빚이 없습니다. 근데 무슨 구청에 거기 와보니까 빚덩어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거 아니죠. 그렇죠? 5달 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 정치인들의 발언과 행보에선 이미 선거 레이스가 시작됐습니다. 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밝혀줄 성화가 지난 주말 서울에 입성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시작해 4일간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88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서울을 다시 찾은 겁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성화봉송 서울 구간의 첫 출발지인 마포구 상암동에 이른 아침부터 환영 인파가 몰렸습니다.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응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성화 주자에게 불꽃을 전하며 다채로운 몸동작으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평창 화이팅!
모두를 빛나게 하는 불꽃이라는 주제로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인천을 출발한 성화는 88 서울 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도착했습니다. 시민들의 열렬한 응원과 함께 환희와 감동을 되살렸습니다. 성화 봉송단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4일 동안 서울의 주요 지역을 돌며 세계인의 축제인 평창 동계올림픽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성화가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지점에선 축제가 펼쳐집니다. 하루에 한 코스씩 모두 103km 구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특히 우리 명품의 도시 강남구에서 이런 행사가 또 진행된 것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꼭 우리 평창 올림픽이 성공될 것 같습니다. 성화 봉송단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를 거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일인 다음 달 9일까지 모두 2018km를 달리게 됩니다. 일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서대문구 연희동 자치회관에 에너지 나눔 발전소가 개소했습니다. 에너지 나눔 발전소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의 일환으로 에너지 효율화에 주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민이면 누구나 에너지 나눔 발전소에서 열 화상 카메라와 전력 측정기 등을 무료로 빌릴 수 있습니다. 또 에코마일리지에 가입해 에너지 절감 데이터를 제출하면 절전 제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 어제 대중교통 무료 운행을 한 뒤 서울시에 줄어든 교통량 수치입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르진 않겠지만 하루 50억 원을 들여 1.8% 줄인 서울시의 고민도 커질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미세먼지 심한 날 1시간 동안의 외출은 담배 연기가 가득한 흡연 부스 안에서 1시간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뉴스 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